자, 목차에다가 이번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지만 베이직 03 HTML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곳에다가는 포지션, 즉 위치 설정하기라는 개념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포지션은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남발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적게 쓸수록 좋은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안 쓸 수는 없어요. 꼭 필요한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자, HTML 문서, 자, 베이직 하나 만듭니다. 느낌표하고 딱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뭐 빼먹은 것도 있긴 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냥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다가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랭귀지 쪽에서는 우리나라 한글로 쓸 거니까 당연히 KO, KR. 그 다음에 메타 밑에다가는 자, 링크 태그로 CSS의 src에다가 basic 03.css라고 쓰면 되겠죠. 자, 클릭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id 랩에다가 내용 쓸 거예요. 뭐라고? h1에다가는 링크를 할 수 있게끔 컨텐트로 갈 수 있는 잘 하나 써주도록 하고요.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아까처럼 클래스 파트란 이름의 박스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죠. 뭐 클래스 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여기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박스 하나 더 만든다. 그런 개념일 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곳에다가는 UL에 li를 총 7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7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default. 두 번째는 absolute라는 이름을 쓸 거고요. 세 번째는 바꿔야겠군요. 자, fixed와 absolute로. 그 다음엔 relative로. 그 다음엔 static으로. static을 먼저 하겠습니다. static, fixed, absolute, relative.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같이 default.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클래스 파트 뒤에다가는 포지션 이렇게 이름만 클래스 이름을 하나 더 생성시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하셨다면 이제 CSS 파일 열어서 보겠습니다. 첫 줄에는 캐릭터 셋 UTF-8 소문차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세미콜론은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동작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석 다른 자리에는 파일 이름 쓰시고요. 필요하다면 보조 내용으로 포지션
쓰시면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거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리셋,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다가는 디자인을 하시면 된다. 언젠가 이제 파일 구분하고 다 하기는 하겠지만 개념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쉽게 하겠습니다. 마진, 패딩, 보더, 뭐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논,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개는 좀 뜯어볼게요. 그 중에 뭐냐면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는 UL이나 OL 같은 리스트 형식밖에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다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바꿀 거예요. 바꿀 거긴 하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대놓고 보이는 아이는 UL, OL, LI에다가는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쓰시면 여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는 A 태그가 주로 하고 있고요. 굳이 더 하자면 ABBR 태그 같은 경우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왜 아스타를 쓰지 않으면 여기다 쓰지 않느냐면 모든 아이들에다가 전부 다 적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느려져요.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아스타를 표시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점점점 줄이셔야 돼요. 연습을 하면서. 자,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사실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디자인하는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써야 되는 형태들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랩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저는 가로값 900 정도로 만들고요. 높이 값을 만들어 볼 건데 특별하게 없습니다. 오토로 할 거고 저는 마진 오토를 쓸 거예요. 자, 일단 내용물이 궁금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확인용으로만 쓸 겁니다. 이때 높이 값을 무조건 오토로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만큼은 주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min 페이트 같은 걸 이용하시면 최소한의 높이는 이 정도만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잠깐 볼게요. 자, 결과를 보시면 요거죠?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자, 뭐 H1에 대해서 또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값 100%, 높이값 뭐 오토 또는 높이값에 대해서 50픽셀 쓴다던가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어 준다던가 할 수도 있고요. 단점이라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추가적인 작업에 사이를 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간을 주면 되겠죠. 흔히 마진 버텀 2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공간을 띄우게 만듭니다. 자, H1 안에 A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시려면 얼마든지 더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는 클래스 파트에 대한 i를 쓰고 싶어요. 그럼 클래스 파트라고 써서 얘도 괄호값 100% 만들고 싶은데 높이 값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오토로 하고 싶은데 대신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밝은 색깔로 쓰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파란색을 쓰든 뭐 다른 색깔을 뭐 FH로 해서 노란색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H2 클래스 파트에 들어있는 H2에 대해서도 만약에 디자인 하실 거라면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높이값 오토 백그라운드 컬러 또는 백그라운드 컬러 안 써도 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 없이 그냥 박스만 구분할 수도 있겠죠. 이때 H2나 다른 아이를 좀 안쪽에 넣고 싶어요 한다면 패딩 같은 거를 패딩 20픽셀 이때 클래스 파트가 100%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넣고 싶을 때 박스 사이징 쓰시면 가로가 100%라고 하더라도 안쪽으로 공간을 만들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마진, 버텀 쓰는 거죠.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줘야 되는 사이즈, 그 다음 줘야 되는 기능만 일단 먼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있는 UL이 있습니다.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있는 UL 가로값 100%에 높이값 오토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컬러 만들어내고 끝이고 저는 이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있는 li를 옆으로 플롯 레프트로 만들겠다. 여기서 많이 보던 내용들인 거죠. 자, 앞전에 레이아웃 짜실 때 보셨던 기능들을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플롯을 사용하시면 문제는 뭐냐면 옆으로 나열되지만 그 부모의 높이 값은 사라지게 된다 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클래스 파트의 UL에다가 애프터라는 아이를 생성을 했었죠. 애프터는 반드시 컨텐트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워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운표를 써서 빈 글자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블럭을 가지고 클리어 보스를 입력을 해주셔야 이 높이값이 플롯 처리된 아이의 내용들을 감싸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야 li들이 가로값 원하시는 대로 150, 높이값 15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보더를 사용하셔도 되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 대신에 이미지를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는 아이를 통해서 샵 7, 8, A 그러면 샵 5, 7, A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좀 다르게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씨는 흰색의 텍스트라인 센터에 라인헤드 같은 걸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자, 폰트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을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번씩 앞전에 언급을 드렸던 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조금 빨리 썼습니다.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쓰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끝에 공간이 조금 모자라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제가 조금 크게 만들었나 봐요. 약간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갔죠? 자, 내용 작성하시고 다 준비가 되시면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결과물은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짜시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구나를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평상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씩 해석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A나 버튼이 있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지만 대신 이거는 가능합니다. 클래스 파트의 li에다가 제가 마우스 올리면 이런 형태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썼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시면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60도 각도로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78A를 썼으니까 A78 정도. 그 다음에 샵 57에 있으니까 A75. 그냥 사실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면 LI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커서 모양도 이렇게 화살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커서라고 쓰고요. 내용에다가는 포인터 같은 거 쓰면 사람 손가락 모양처럼 바꾸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이외에 다른 아이들이 있다면 쓰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뜨는 것 뿐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W 리사이즈, 이건 뭘까요? 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형태. 또 에모지는 이제 모질라 쪽, 뭐 주민 주먹 같은 것도 있다면 주민 주먹도 이렇게 실제로 기능을 먹는 거 아니라 그냥 커서 아이콘 모양만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wait 하면은 기다린다, 뭐 모래시계 같은 거겠죠. 이렇게 뜨는 겁니다.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커서의 모양도 디자인해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help, move, 뭐 no drop,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포인터 쓰겠습니다. 손가락 모양은 뜨지만 실제로 손가락 A나 이런 기능 자체는 동작하진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살짝 바꿔놓은 상태에다가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라인은 포지션입니다. 자, HTML 문서에서도 포지션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똑같이 쓰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id 랩이라고 써있는 아이를 마진 버텀 이렇게 1500픽셀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진 오토를 쓰고 마진 버텀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알아서 처리하는데 아래에만 1500픽셀을 여유 공간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뭐가 생기는 거냐면 오른쪽 스크롤 바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해놨어요. 자, 이걸 이제 보여드려야 필요한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포지션이라고 하는 아이의 li 첫 번째 nth 차일드에다가는 아무것도 쓰지 않을 거니까 디폴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디폴트예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기능을 쓸 거예요.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있어요. CSS에. 자, 그 아이들을 먼저 보시면 되는 겁니다. 포지션이라 쓰는 거고요. 값을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있죠. 이 중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아이를 쓸 거예요. 스태틱. 그러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뭐야, 어쩌라고. 끝이에요. 왜냐면 가장 기본 형태가 스태틱이거든요. 자, 기본형 스태틱입니다. 자,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자, 똑같이 nth child 이번엔 세 번째 i에다가 써볼 건데요. 써있는 대로 fixed라는 이름을 붙여볼 겁니다. 자, 포지션 fixed. 쓰는 순간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쓰는 순간. 일부러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써보도록 하죠. 확인해보면 픽스드라고 쓴 아이는 어디 있느냐? 바로 처음 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뭐였어요? 디폴트 자리였잖아요. 그쵸? 근데 픽스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 스태틱과 앱솔루트 사이에 있던 아이는 갑자기 띡 하고 뜯어가지고 처음 위치로 일단 이동을 해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아이는 없느냐? 존재해요. F12 눌러서 찍어보시면 있습니다. 존재를 하는데 왜 여기 있고 이 사이에는 갑자기 메워졌느냐? 일단 기능상으로 얘기하자면 표를 끊기 위해서 쭉 서 있는데 중간에 산에 갑자기 빠져나온 거야. 아이씨 너무 오래 기다렸네. 안 할래. 나온 개념이에요. 그냥 빠져나온. 그럼 뒤에 사람 어떻게 해요? 내 자리로 메우겠죠. 그런 개념을 접근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fixed는 일단은 감싸고 있는 아이 UL이 요 박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자리 기준으로 있어요. 있지만 자, 재미있는 건 탑이라고 써서 제가 제로 레프트라고 쓰고 제로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위 제로 딱 붙여라, 왼쪽 딱 붙여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치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제일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고정되어 있죠. 스크롤 움직여 볼까요? 네,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이 개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붙일 수 없나요? 레프트 대신에 라이트 쓰시면 됩니다. 그럼 박스의 오른쪽을 오른쪽 끝에 붙여라. 위 말고 아래 붙이려면 버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제로가 아니라 라이트 50 픽셀을 쓰시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50 픽셀만큼 떨어져서 배치해라. 이렇게 됩니다. 쉽죠? 해당 이 박스의 오른쪽 끝을, 라이트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끝을 오른쪽에서부터 50 픽셀 띄워라. 레프트 쓰면 왼쪽에서부터 얼마큼 띄워라.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럼 스태틱에다가는 탑 안 되나요? 레프트 안 되나요? 1도 안 먹습니다. 네, 기본형은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기능 없습니다. 네. 이런 거 동작 안 합니다. 자, 포지션 픽스드 간단하게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바로 클래스 포지션 li의 nth child 4 네 번째에다가 이름은 absolute라고 써있기 때문에 포지션 absolute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까 fixed처럼 처음 자리에 가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가니까 뭐 글씨 색깔 같은 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 아쿠아 뭐 폰트 웨이트 900 자,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포지션 픽스드랑 같은 개념 아닐까? 일단 스크롤 움직여 보시면 픽스드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따라 움직이는 걸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탑 레프트 안 써서 그런가요? 오케이, 그럼 써보죠. 탑 제로 레프트 50 픽셀 자, 썼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브라우저 기준으로 상단에 탑 붙었고요. 왼쪽에서부터 50 픽셀만큼 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픽스드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붙어 있겠지. 스크롤 움직이면 아닙니다. 픽스드는 말 그대로 말을 두 번 하죠. 자, 픽스드 고정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띡. 앱솔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크롤 움직이면 따라가요. 임시 고정 같은 개념이죠. 쉽게 말하자면. 뭐지, 저 아이는? 근데 어디다 써먹지? 요 아이 쓰임도 되게 많아요. 쓰임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요거를 파악은 했지만 그래도 right 라고 쓰고 똑같이 50이면 좀 그러니까 제가 150B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 5픽셀 솔리드 하고 박스 사이징 주면 자, 안쪽으로 선이 생기겠죠? 자, 포지션 관련된 것과 아닌 것들 이렇게 띄어서 구분할게요. 보면 그래서 픽스드가 여기 있고 앱솔루트가 여기 있습니다. 둘은 겹쳐져 있습니다. 앱솔루트가 앞에 있는 이유는 뻔하죠. 나중에 썼기 때문에. 앱솔루트가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자, 잘 보십시오. 픽스드에서 제가 Z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Z? X나 Y도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X, Y는 이미 쓰고 계십니다.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써있는 표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없나요? 자, 대신 이거는 보신 적 있죠? X축, Y축. 그쵸? 근데 X, Y는 좌우,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 더 있잖아요. 누구?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상하고 나하고의 거리. 앞뒤 거리. 앞뒤 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X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거. Y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Z축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제 손입니다. 자, 되게 못 그렸지만 자 어쨌든 자 이게 엄지소고 이렇게 하면은 세 군데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걸 X 방향, 이걸 Z 방향, Y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놓으면 옆 사람이 이걸 하는 거니까 이걸 나한테 돌리면 가운데 손가락을 나를 딱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Y축, 검지손가락은 Z축, 가운데 손가락은 말을 잘못했군요. 엄지손가락은 Y축, 검지손가락은 X축, 가운데 손가락은 Z축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글을 너무 엉망으로 그렸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냥 3D 축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거 자, 3D 그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좌표도 그려 있어요. 3D 그림에서 보시면 흔히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 세 가지 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녹색 선, 빨간색 선, 파란색 선 요 세 개를 X, Y, Z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왜 했냐면 자, 기본은 Z 인덱스라는 값이 숫자가 0입니다. 0. 수치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10이라고 쓰면 1이라고 써도 돼요. 사실은 자, 10이라고 쓰면 0보다 숫자가 더 높잖아요. 단위 없습니다. 0보다 숫자가 더 높기 때문에 기본은 0인데 그만큼 더 높으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래서 픽스드가 더 앞에 있습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설명한 거예요. 탑을 뭐 얼마를 주시든 그거는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내가 앱솔루트 더 앞에 하고 싶은데 근데 픽스드 이미 Z인덱스 들어있는데 그럼 뭐 하면 되냐? 앱솔루트에서 Z인덱스를 여기서는 10보다 높으면 되는 거예요. 뭐 11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1자리 이런 건 잘 안 쓰고 거의 100자리를 쓰죠. 차후에 이제 고려하는 걸 생각을 해서 그럼 100보다 높으니까 200 쓰면 얘가 다 앞으로 오죠. 바뀌죠 순서가. 그럼 아까 썼던 스태틱도 Z인덱스 먹나요? 그냥 대놓고 쓸게요. 이거는 Z인덱스도 기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스태틱은 하나도 안 먹어요. 자, 1도 안 먹어요. 자, 그래서 Z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나한테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Z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셨을 때 문을 딱 열면 여러분을 반겨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시든 강아지가 있든 그죠? 뭐 예를 들어 강아지라고 치면 강아지가 여러분을 반겨서 여러분들 막 다가가요. 그러면 Z인덱스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보더니 시겁하고 막 도망가요. 그럼 Z인덱스가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마이너스 값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자, 재미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자, 최대한 그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좀 편리합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요. 이 Z인덱스는 마이너스 수치 가능합니다.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을 때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어쨌든 마이너스 음수로 처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됩니다. 픽스드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바뀌죠? 앱솔루트 아까 바뀌었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창문 바깥에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광경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이 없거나 그냥 대놓고 보인 상태라면 그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든 뭘 하든 하면 맞잖아요. 닿을 수 있는 거리라면. 근데 창문 뒤에 있으면 앞만 쳐도 내 손만 아프죠. 왜? 창문을 때리고 있는 거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막이 있어요. 막이. 건드릴 수 없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수면 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는 해수면 기준으로 밑으로 내렸으니까 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클래스 포지션의 li에 nth child 이번엔 5번째 겁니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relative라고 써 있습니다. 포지션 뭐 읽기 쉽게는 relative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 발음 relative라고 하더라고요. 자, relative라고 하는 이 i는 포지션 픽스드와 앱솔루트하고도 좀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대로 있어요. 스태틱처럼. 뭐야? 그럼 이것도 스태틱처럼 아무것도 안 먹을까? 얘는 일단은 마이웨이예요. 혼자 다 해요. 탑 50픽셀 하면요. 브라우저 기준도 아니고 자기 부모 기준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 있던 위치에서 그냥 내려와요. 레프트 300픽셀 하면 자기 자신이 있던 자리 기준으로 300픽셀만큼 이동을 해요. 근데 뒤에 있는 아이는 메워지지 않아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매표소에서 티켓팅 할 때처럼 포진 픽스드하고 앱솔루트 설명을 드렸는데 요 레러티브라고 하는 얘는 뭐냐? 똑같이 티켓팅을 하고 줄을 딱 서 있는데 저 잠깐만 자리 좀 맡아주세요.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하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설마 뒤에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얄짤없이 메우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깐 기다려주죠. 네. 그런 개념처럼 본래의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 어디론가 떠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가 바로 이 형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Z인데스 먹느냐 안 먹느냐? 먹어요. 얘도 Z인데스 먹어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여드리자면 클래스 포지션에 해도 되고 사실 그 안에는 ULL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자 여기다가 미리 써드릴게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의 부모 또는 조상이 되는 형태 요소는 포지션 레러티브가 되든 자 이건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픽스드가 되든 앱솔루트가 되든 하여튼 이런 기능을 가지면 속성을 가질 시 그 요소를 기준으로 본다.
자,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레러티브를 먼저 부모를 놓고 해보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다른 걸로 바꿔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자, 시간상에 대놓고 말합니다. 앱솔루트에 되는 부모가, 부모든 뭐 조상이든 어쨌든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치더라도, 레러티브가 되든, 픽스드가 되든, 앱솔루트가 되든, 관계없어요. 누군가가 포지션 스태틱이 아닌 다른 포지션을 가지면 걔를 기준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형제는 안 돼요. 형제는 안 되고 부모만 돼요. 왜 안 되냐면 CSS는 굉장히 유교가 많이 반영된 사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딱 그래요. 형이 동생한테 야 물 갖고 와 그러면 동생이 미쳤냐? 이렇게 한 마디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형이 동생한테 시키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할 수는 있긴 하지만. 하지만 부모가 물 좀 갖고 와 그러면은 싫은데요? 라고 반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갖다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li 중에 네 번째 i에 앱솔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li 중에 네 번째 i에 앱솔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z-인덱스가 뒤에 갔으니 그냥 앞으로 빼겠습니다. 선택되죠? 이 i가 누구? 탑 제로 라이트 150인데요. 누구 기준으로? UL을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포지션 relative라고 쓰시는 순간, 쓰고 저장을 하는 순간 이 relative 흰색 박스를 기준으로 탑 제로 라이트 150 만큼 이동해서 요 자리쯤에 배치가 될 겁니다. 저장해 볼게요. 저장 확인. 딱 맞죠? 여기는 relative보다 앞에 가 있는 이유는 relative는 z인덱스가 없기 때문이죠. 자, 개념 파악 좀 되셨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러한 개념들을 조금 쉽게 접근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놨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포지션에 대한 개념으로. 자, 놀이동산에 가면 이런 열기구가 있습니다. 이 열기구가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딱 있겠죠. 아무것도 운영을 안 하면. 그럼 이 바닥을 도큐먼트 바디라고 칭합니다. 태그상으로. 이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살짝 띄워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곳을 옮겨줘야겠죠.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옮길 수 없으니 살짝 바람 불어서 살짝 띄우잖아요. 한 높이 막 띄우지 않고 살짝 띄운 다음에 밀면 그나마 좀 쉽게 밀리겠죠. 뭐 바퀴를 달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는 플롯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애들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하늘을 띄우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개념인 스태틱이라고 보면 된다.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z인덱스 아예 안 먹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으면 하늘을 날 수 있죠. 하늘을 날 수 있는데 그냥 포지션 픽스를 주면 제한이 없으니까 저기 어딘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도. 그러기에는 놀이동산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끈을 달아서 이렇게 어딘가에 묶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되겠죠. 이때 어딘가를 기준으로 놓고 움직이는 이 아이는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그것을 고정으로 잡아넣는 아이는 보편적으로 relative. 왜? relative는 아까 보셨다시피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물론 꼭 relative일 필요는 없지만. 자, 이때 따로 안 잡아주면 브라우저 기준으로 잡힙니다. 스크롤 그래서 따로 움직입니다. 이야기 드렸고요. z인덱스라고 하는 아이는 고도, 기본 도큐먼트 바디를 기준으로 z인덱스 제로입니다. 고도는 횟수명 기준으로 보잖아요.
바닷물.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Z인덱스 값은 수치가 올라가겠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붙겠죠. 대신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아이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더 보셔야 되는 건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아신다면, 일러스트를 사용할 줄 아신다면 이 Z인덱스는 레이어의 그룹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되는 아이가 Z인덱스를 먹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Z인덱스는 아무리 많은 수치와 아무리 적은 수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아이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네. 포토샵의 하나의 그룹 지어진 아이 형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포토샵의 개념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를. 그래서 Z인덱스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일부러 좀 저렇게 열기구처럼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쁘게 만들까 하다가 그럼 또 그림이 현혹되어서 안 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포지션은 자 어디 쓰는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사이트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보세요. 스크롤 움직입니다. 이때 어딘가 고정되어 있는 아이가 있죠. 위에 통으로 제 포지션 픽스드예요. 위에 얘네들. 더 웃긴 건 움직일 때 위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오른쪽에 이 아이는 마찬가지 고정되어 있죠. 포지션 픽스드입니다. 11번가는 더 움직이면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하나가 또 튀어나와서 또 고정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포지션 픽스드가 아니었다가 포지션 픽스드로 바꾼 아이입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돼요. 그리고 픽스드만 보여드렸는데 픽스드가 아닌 앱솔루트도 있습니다. 누구? 여기 있는 요 버튼들입니다. 뒤에 이제 그림 바뀌죠. 바뀌는데 이 버튼은 그대로 있죠. 지금 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 누구 기준으로? 뒤에는 이 박스 기준으로 배치된 아이죠. 박스가 레러티브고요. 여기는 얘가 앱솔루트예요. 다른 거 영향받지 않게. 또 쓱 내려보시면 이 버튼 여기 영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움직일 때 전혀 피해가 안 되니까 얘는 앱솔루트, 요거 앱솔루트. 그럼 기준은 감싸고 있는 이 박스가 기준이니 박스가 레러티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사실 이런 것도 앱솔루트로 많이 써요. 많아요. 얘도 여기도 보면 김국공수 이런 거 여기 31, 32, 33 이런 거 이미지에 직접 쓰진 않겠죠.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열심히 1, 2, 3도 순위 지정해 놨는데 5분 뒤 순위 바뀌었대. 그 직원은 집에 평생 못 가겠죠. 5분마다 1시간마다 갱신할 때마다 포토샵 계속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포지션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샘플링으로 포지션은 이런 데 씁니다. 그리고 마진 패딩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라고 이론적인 개념들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먼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으니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